네, 오늘 국회에선 부패 방지 법제의 주요 현안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세미나 어떤 세미나였나요? 네, 오늘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국회 정무위원이면서 검사 출신인 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네. 주최로 열렸는데요. 네. 학술대회 성격의 세미나였습니다. 네. 부패방지 관련 법안들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을 하고요. 또 네. 개선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였습니다. 네. 부패 방지 법안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안들이 있나요? 일단 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알리는 이 네. 내부 고발과 관련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그리고 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두 법이 대표적입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패 행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또 이 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입니다. 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부문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민간 부분의 내부 고발자와 관련된 내부 고발과 관련된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부패 방지 법안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이 법안들의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일단 예전에 일어났던 이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많은 연루자가 있었음에도 이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네. 좀 거칠게 말하면 법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일단 신고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신고해봐야 나만 다친다라는 게 인식이 여전하다는 건데요. 네. 신고를 해도 사회는 바뀌지 않고 신고자만 다친다는 인식이 만연해서 신고자 보호에 관한 체감도는 낮다는 게 오늘 토론자로 나선 현승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관의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현 감사관은 실제로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권익위에 신분 보호를 신청한 건수 총 49건 중 인용된 건은 단 17건이라면서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일단은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체계를 좀 정비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이제 네. 참가자들의 이견이 없었고요. 네. 공익신고 후에 또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이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네. 지적도 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권익위가 지원한 구조금은 단 네. 4명으로 금액이 102만 4,800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또 보상금과 포상금 지원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에 대한 좀 네. 개선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공익신고를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두 분야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적용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다른 법들은 어떤 게 논의됐나요? 일단 대표적 부패 방지 법안으로 꼽히는 일명 김영란법이 있는데요. 네. 이게 청탁 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행 2년에 접어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좀 개선점도 여전히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 돈봉투 만찬 사건 무죄 판결과 또 국회의원들의 여전한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해외 출장 이런 네. 사례들을 지적을 하면서 처벌 강화 등 좀 촘촘하게 법망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더 논의된 법들이 있나요? 일단은 최근에 전 국민의 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어린이집과 또 이 사립 유치원 비리와 네. 관련해서 공공재정의 부정이익 환수법도 논의가 됐습니다. 네. 나라 또는 눈먼 돈, 먼저 주워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네. 말이 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이 국가 세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게 만연한 게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 때도 이게 이 법이 좀 발의가 됐지만 회기가 종료가 돼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때도 다시 제출이 됐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서 이게 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직무유기다. 당장 이 법을 좀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를 맡은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의 지적입니다. 네.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통합 법안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충격적인데 꼭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고 지원금으로 명품 백을 사고 심지어 술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해도 횡령죄로 처벌이 안 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공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유치원 특활비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유치원 특활비 횡령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47살 문모 씨라고 하는데 자신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623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고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부풀린 대금으로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28회에 걸쳐 3,62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허위 직원 등록은 사기와 영유아 보육법 위반이, 특활비 리베이트에 대해선 횡령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사기와 영유아 보육법 위반 유죄에 대해선 이견이 크게 없었지만 횡령죄 성립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돈이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돈을 빼돌렸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특별활동 운영업체에 이미 돈이 건너간 뒤라 보관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문씨 측의 논리입니다.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항소심 법원은 문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월급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이 해당 금원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남 씨가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일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횡령 행위가 맞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개인적 용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는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오늘 판결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정부 지원금이나 교비를 쌈짓돈처럼 써오고도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온 비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 법리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처벌 근거와 수위를 규정한 법안이 마련돼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유치원 비리가 근절되기를 바라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